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이익을 올해 3분기 만에 이제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나온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3%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소 이제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도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뭐 적극적 매수도 없는 것 같고, 굳이 뭐 연휴 3일 정도 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연휴 앞두고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소 좀 약보합권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의 주가의 어떤 거래량이나 등락폭 또한 위든 아래든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쉬어가고 있는, 또는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오늘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이제 9월이 다 지나가요. 9월이 지나가면 이제 3분기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3분기가 마무리되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즉 추석 끝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랩지노믹스는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할 만한 요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죠. 이번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좋았고, 진단키트의 수출 호조 속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추정치가 기존에는 안 나오다가 오늘은 또 추정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이 3분기 매출액 6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289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한 230억대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상반기 1분기와 2분기에 벌어들인 이익만 356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230억 정도를 더 벌어들인다라고 하면은 586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586억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이익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올해 3분기 만에 이제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연간 어떠한 증권사의 추정치도 나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매출액이 올해 예상되는 랩지노믹스의 매출액이 2천억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930억 정도, 일각에서는 한 1000억 정도까지도 나왔었는데 930억 정도로 일단은 평균치가 잡혔네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순이익이 780억이에요. 700%. 작년에 420억인데 올해 거의 뭐 2배 가까운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것이고, 과연 이 780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랩지노믹스가 거기에 걸맞는 가치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 PER 10배 잡고 78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낸다면 적어도 랩지노믹스의 시가총액은 7,800억 정도를 유지해야 적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7,800억 정도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랩지노믹스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3,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ER이 5배를 밑도는 어떠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철저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뭐 선반영되는 모습들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3분기 시즌에 가서, 실적 시즌에 가서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떠한 주가에 또 상승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뭐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랩지노믹스가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구나, PER이나 이런 것들이 5배도 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다가 백신에 대한 기대, 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이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신약 개발 과정 속에서 나온 또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가 백신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의 좀 재평가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랩지노믹스는 올 하반기부터 또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의 진단키트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차곡차곡 또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들 뭐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기처럼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나 이런 것들, 치료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뭐 치료제가 뭐 나오기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위드 코로나나 경구용 치료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는 어제의 어떤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할 거면 결국에 진단 횟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상생활 뭐 미용실이든 CJ 뭐 영화관이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진단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진단이 일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진단키트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요. 그다음 경구용 치료제나 이런 것들, 특히나 치료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면 치료제를 어떻게 보면 처방을 하려면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아야 처방을 하는데 뭘로 이제 할 거냐. 그래서 뭐 진단키트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키트로 진단을 하고 걸렸다 생각하면 이제 치료제를 처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와도 또는 위드 코로나 속에서 진단키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 속에서 랩지노믹스 실적적인 요소나 어떤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제 출시 임박 뭐 이런 가능성, 이런 속에서도 진단키트의 수요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이제 랩지노믹스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도 여전히 2,000명 이상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새는 뭐 저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주가가 반응은 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방향성이 너무나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뭐 떨어져도 이 방향성만큼은 굉장히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래로는 한 3만원 정도의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37,000원에 단기적인 저항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이 37,000원대를 돌파 이후에 안착하게 된다면 이제 한 52,000원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활로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 5만원 정도는 가야 적어도 랩지노믹스가 좀 적당한 주가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아래로는 3만원의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37,000원의 저항대가 형성돼 있고 위로 돌파 이후에 안착한다면 한 5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잘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9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장중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대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이 있고요.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AP 테마를 검색하신 이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급등하는 테마주들도 그날 어떤 테마주가 급등하는지도 또 파악이 빨리 가능하고, 시장 주도주들이 오늘 무엇인지도 한눈에 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동향, 테마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